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넥타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넥타우스는 재개발 재건축 CM의 대표 기업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에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건설사 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수원의 천천 지역에. 예. 천천 푸르지오 혹시 유명하잖아요. 네네.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떤 인연이 있죠? 거기는 이제, 거기도 똑같이, 예. 이제 5층짜리 옛날에 시형 아파트, 예. 이런 아파트인데 이제 재건축을 준비를 하면서 가계약이 됐던 그런 조합이었었는데, 예. 유일하게 가계약 돼서 번계약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예. 건축비 인상, 조합과 건설사 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뽑아놨던 그런 건설사를 해임하고, 예. 해임 총회하고 새로 뽑아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조합입니다. 예. 이 시공사와 조합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청천 푸르지오 사건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말씀해 주실 건데, 최근에 교보문고에 책을 출간하셨죠? 네. 한번 잠시 책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네. 책을 뭔가 판매하시려고, 예, 한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무슨 이렇게 작가도 아니고, 예. 또 이런 이제 무슨 책을 쓰는 그런 적이는 아닌데, 예. 조합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 조합장님이나 조합 집행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런 조합 임원들한테, 예. 조합 임원이 똑똑해야 된다.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많은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예. 전문가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또 공사하는 그런 시공회사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렇죠.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 몇 조의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2005년도 우리 회사가 이제 설립이 돼서 9년차가 되는데, 예. 조합이 어떤 자문을 하다 보니까 가계약, 본계약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조합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서울교육방송 추천 도서고, 알면 뭐죠? 돈. 네. 모르면 독. 와. 야, 그리고 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필독서. 조합장만 읽어야 되나 보네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글쎄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예. 우선 추천 도서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있고 또 제가 이제 만든 목적은 예. 다소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오랫동안 예. 개발 사업, 시행 사업, 또 건설 관리, CM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이제 조합 집행부 또는 조합원들까지도. 조합원들까지도요? 네네, 예. 또 이런 시행에 관련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을 걱정하는 조합원 전체. 네네. 이 조합원 전체, 뉴타운과 연관 안 된 서울 시민도 없고 경기도 시민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읽어야 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토지가 큰 토지는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가장 활용 있게 짓느냐 이런 쪽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예. 이 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지어서 예. 또 가치 있게 지으면은 또 사업성도 좋아질 거고, 예.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오늘 소개할 천천 예. 푸르지오에 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춘수 조합장이 예.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같이 함께 해가지고 같이 오픈해서
같이 또 조합원들과 같이 예. 좀 거기는 보너스도 좀 받았고 또 조합 집행부도 보너스를 유일하게 받은 조합이에요. 오, 그런 참 일 잘하고 보너스 받는. 그래서 저도 협력사로서 또 유일하게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예, 이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문기채 작가를 치시면 구입 가능한 거죠, 이게? 네네네. 가능하고 또 뭐 저는 조합 집행부가 뭐 2만 원인데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조합에서 연락 주시면 좀 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리고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이 경험에 농축된 또 정보니까 2만 원이라 합니다. 교보문고 가서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청천 푸르지오 인터뷰 영상 대담입니다. 주택뉴스에서 진행하는 영상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청천 푸르지오 어떻게 넥타워스와 인연이 됐는지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시죠, 시청자. 네, 거기도 이제 그 인근에 3,350세대 정도 신메탄 조합이 있습니다. 두산 코롱인데 거기도 가계약 때 제가 인연이 돼서 거기도 똑같이 이제 조합장님께서 우리 3,000세가 넘는 이제 뭐 조합원 대표로 조합장으로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가 좀 필요한 걸 그 조합장님은 문덕희 조합장님이세요. 문덕희 조합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업무를 이제 가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제가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기 이제 대부분 그 계약을 할 때 그 도시정비 사업에 어떤 많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업체가 많은데 저는 이제 기술 쪽에 건설 관리 쪽에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기술 쪽에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이제 평당 얼마에 건설 제시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그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한 부분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다가 벌써 9년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자문해주다가 그러면은 조합에서 자문만 해주지 말고 이 일을 좀 해달라. 직접 책임을 지고. 네네,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그런 조합인데 조합이 뭔가 굉장히 필요한 뭔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대표님,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또, 번개팅 그런 인터뷰여서인지, 어떻게 또 기자님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가져온 거는, 조금 전에 신메탄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자문해줬던 부분이, 1단계 이제 마감재 최소 기준표가 좀 애매모하다. 두 번째, 단위 세대가 이런 평면도 가지고는, 조합원들이 사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이제 주민 지원시설들이 옛날에 법적인 기준만 하면 되지만은 너무 삶의 질이 높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상품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누가 할 거냐 건축 설계 도면이 있는데 인테리어 설계 도면을 조합에서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모델하우스라든가 시공을 할 때 문제점이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듣고 이제 조합장님께서 총무이사나 그 임원들 불러서 내가 자문을 요청했는데 내가 바로 이제 이런 게 고민이 있었는데 명쾌한 답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하게 됐어요. 그 마감재 기준에 있어서 뭔가 모호성 그것을 발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뭔가 그 당시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0세 넘는 조합인데. 엄청 크죠. 저도 이제 입찰 제안서에 건설사하고 이제 가계약했던 내용을 보고 공사비 얼마에 마감재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아까 고급 벽지, 고급 타일, 뭐 최고급 국산 타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방 가구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까도 객관성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니 고급 벽지. 예를 들어서 벽지 하면은 기준이니까 대동벽지, 숲벽지 하면은 요즘 물가정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놔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돼서 고급으로 해놓고 다른 벽지를 넣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믿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갑과 을에 네. MMO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사실 발견한 거죠, 사실. 오, 진짜.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조합장님이나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느냐. 예. 있다. 아,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인테리어 회사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설계할 때 인테리어 설계를 조합에서 발주를 안 하고 건설에 맡기다 보니까, 왜냐면 건축 설계 조합에서 맡기다 보면. 그게 혹시 그러면 설계사가 하는 일은 아닌가 보네요. 네, 건축 설계는 예. 인허가부터 건축적인 그런 부분만 하고, 예.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설계는 건설사에다가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그 조합원들,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 보통 조합 집행부에서 마감재 기준도 설계 도면 안에 들어갈 텐데. 네네. 그걸 이 조합에서 뽑은 설계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왜냐면은 이제 조합은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네. 건축 설계에다 맡기면은 다 그런 걸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 문덕기 조합원도 그렇게 이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많이 그래 알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때도 왔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 설계에서 네. 건축 설계만 하는 거지. 네. 인테리어 설계는 건설사에서 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견 제시를 했던 거죠. 건설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네. 아니, 건설사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이 토지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주가. 예. 그게 조합이다 이거죠. 조합 집행부. 네네. 예. 건축 설계를 반드시 맡겼잖아요. 그렇죠. 건축도 외관부터 전체적인 게 외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을 어디까지 쓰느냐. 또 뭐 설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예. 공사비 단가가. 그렇죠. 그런데 인테리어가 얼마나 인테리어 비중이 기자님은 그 공사비에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러세요? 한 10%? 아닙니다. 요즘에 40-40%가 내부 마감재에 차지합니다. 비중이. 아니 그 건물보다 왜 또 인테리어 그 정도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예. 30%까지의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 엄청난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예. 토지주가 분명히 예. 발주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 집행부한테 조합 집행부한테 쭉 설명을 하잖아요. 예. 외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그 공사비에 설계를 어떻게 따놔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외관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설비도 마찬가지고 건축성인 부분도 많은데 예. 당연히 이제 토지주가 그걸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마감재가 그렇게 비중이 큰데 내부 마감재도 토지주가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예.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거 뭐 그동안에 다 설계해서 건설사에 넘어가면은 예. 당연히 건설사에서 상품 개발팀이 있으니까 예. 그때부터 평면도 다시 고치고 예. 잘못된 건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건설 관행이 거기서 밝혀진 거네요. 예. 그래서 쭉 그렇게 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조합에 일을 하면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대부분 이제 토지를 만약에 기자님도 토지가 있다. 예. 그럼 토지주가 반드시 예. 건축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를 같이 뽑습니다. 양쪽을요? 네네, 뽑아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평면 유니트, 그렇죠. 상품 개발, 예. 건축은 건축성 있는 부분 예. 같이 혼합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공사비가 책정돼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와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건축 설계가 당연히 건축 설계가 이거는 인테리어 설계를 토지주가 발주를 해야만 상당히 객관성 기준이 나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건축 설계사무에서 어차피 이렇게 유니트 3호점 4호점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놓으면은 그 건설회사가 정해지면 건설사 넘어가면 어차피 설계 변경이 될 텐데 왜 미리 하느냐 이래서 아니 미리 안 하면은 나중에 분쟁이 또 만약에 설계 변경되면은 시일도 늦어지잖아요 공기도.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설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유니트 설계, 그 다음에 마감재 기준, 또 거기에 인테리어 이제 주민 편의시설 컨설팅 가장 우리 3,000세대에 맞는 유니트부터 시작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뭐냐 해가지고 컨설팅까지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건설사가 본계약을 했던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도 조합 집행부 중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데도 많죠. 많죠. 대부분 왜 또 조합이 뭘 하나 결정돼가지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 예. 그럼 그동안에 조합원들한테 또 승인 받으려면은 예. 그러면 진즉하지 왜 그랬느냐 이런 게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조합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당연히 그동안에 그 토지주들은 응? 건축 설계하면 인테리어 전문가를 뽑아서 예. 우리가 내부도 그렇잖아요. 가구를 뭘 쓰느냐, 주방가구를 뭘 쓰느냐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기준도 안 만들어 놓고 건설사한테 맡기는 그런 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 대담 그 핵심은 이 실내 건축이 이렇게 외부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예. 당연히 전문 틀리죠. 예. 건축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메탄 그 조합에서 뭔가 시작을 하셨고. 네, 적용을 했었죠. 적용하시고 천천 푸르지오에서 뭔가 그걸 보고 연락이 와서 예. 거기서 이제 거기는 참 안타깝게도 가계약 때 뽑아놓은 예. 건설사가 본계약 가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 조합장이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성공 사례를 예. 10m 천천히 제가 9년에 이 일을 하게 된 그런 그 조합이기도 하고 예. 참 재밌게 했어요. 예. 지금도 그 조합장님들 우리 사무실 오셔가지고 참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사업 뭐 제가 무슨 공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 PMCM 아까 건설관리 전문가로서 정말 지금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파트 땅에 어떤 아파트를 지을까? 어떻게 지면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제 팔리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기자님도 우리 사무실 둘러보셨겠지만은 그렇죠. 예. 데이터나 자료를 저도 공부를 합니다. 예. 저도 뭐 알지만은 가까운 일본에 뭐 참 한 달에 한 번씩 예. 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견문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이제 성공 사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대담 1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또 다시 얘기지만은 조합 집행부가 똑똑해야 됩니다. 예. 또 조합장이 똑똑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 책을 만들게 된 경우는 이게 뭐 책이 전체 이 부분에서 정말 몇 개만 얻어가도 예.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실내 건축은 건설사가 건축사가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고급은 당연히. 고급이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영상 대담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